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3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확산이 심상치 않다며 유흥시설 등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 심야시각 광주 서구의 한 유흥주점. 굳게 닫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남성 손님과 여성 접객원이 함께 있는 방 테이블에는 술과 안주가 놓여 있습니다. 저 얼굴 다 안 나오게 할게요.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데려와 몰래 영업한 이 유흥주점에서는 관계자와 손님 등 18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던 지난 1월 54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많은 39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도 실내 체육시설과 주점, 호프집 등으로 다양해 지역 확산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을 통한 감염이 우려된다며 일부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같은 기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은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고통을 굵고 짧게 끝내기에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에 대비해 전북의 인재개발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타 지자체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IM선교회 목사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IM선교회와 관련 비인가 시설 3곳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목사 2명을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 확진자로부터의 접촉 감염이 광주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시설로 전파돼 모두 32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어제 경찰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계획인데요. 책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없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붕괴 참사 50일 만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을 입건한 경찰은 회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권순호 대표이사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재로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시공사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후진적인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청 회사의 대표 이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이 후진적인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일부 드러났듯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조합장 부정선거,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등 불법 관행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접수된 재개발 조합 비리를 정리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개발조합 관련 비위와 책임자 추가 처벌 등 이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생을 마감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18살 A군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동급생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 학생에 대한 영장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학교폭력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는데요. 중소상인단체들은 즉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바로소통 광주에 올라온 시민 제안입니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와 같은 쇼핑몰을 입점하게 해달라며 광주 발전을 위해 제안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근까지 이 제안글에 달린 댓글에는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 모임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 쇼핑몰이 없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 시민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시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운동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들은 특히 몇 년 전 신세계가 광주에서 추진했던 대형 유통 복합시설 건립 계획은 백지화가 됐지만 대전에서는 규모의 투자로 실현돼 대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 주장은 한가하다 못해 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통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유통과 소비문화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주장과 지역 중소의 생존권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형 쇼핑몰 유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의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는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공모에 국내외에서 24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공모를 마감한 결과 홍콩과 미얀마, 미국 등 13개 나라의 언론사와 프리랜서 영상 기자들이 24개 보도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응모작 가운데 경쟁과 비경쟁 부문 4개 수상작을 다음 달 27일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최근 호남대 쌍촌 캠퍼스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사업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아파트 건립 공사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와 호남대 법인 성인학원은 학교 부지 해제 등으로 생기는 부동산 수익을 공공기여해 근린공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 방제도 평년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사당국은 이달 초 집중호우가 내린 뒤 온도와 습도가 높게 유지되고 해충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벼멸구와 흑명나방, 이삭도 열병 등 병해충 종합 방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다음 달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80억 원을 투입해 백신 접종 지원과 생활방역 지원 등에 2,763명을 모집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넉 달 동안 시급 8,720원이 적용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전남 지역의 247개 축산 농가가 올해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 지정된 깨끗한 축산 농가는 모두 91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축 종류별로는 한우 농가가 56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닭은 148곳, 돼지 85곳, 오리 84곳 등으로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총 축산 농가 수의 15%인 3천 농가로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던 금호석유화학이 2분기에도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실적 전망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분기 매출 2조 479억 원과 영업이익 7,212억 원 등 각각 영업이익은 1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